대우를 받는. 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임산부 등 민간인에게도 가리지 않고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르지 않고 전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시민들의 움직임이 우리 강원도에서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강원민주재단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저희들도 사실은 휴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그쵸.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이 세계인들이 규탄해야 될 문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지난 3일부터 해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네. 이 가두에서 이제 반전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명동 입구나 공지천, 그다음에 축구장,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모든 곳들을 다니면서 이 반전 캠페인도 했고요. 또 이제 일단은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원을 위한 모금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단순히 캠페인을 하고 이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서 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또 모금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했다면서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캠페인 할 때 네.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해 주셨어요. 네. 왜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또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것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제 모금도 사실은 이틀 동안 이 광고비도 이제 좀 염출할 겸 해갖고선 했는데, 네. 이틀 동안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틀 만에요? 예, 네. 그래서 이 회원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보면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뭐 가족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계신다거나, 뭐 네. 아니면 친척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 얘기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는데 어떤 계기로 다들 좀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네. 초연결 사회로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뭐 주가도 갑자기 폭락을 하고 네. 식량 위기도 더 심화될 것 같다. 뭐 네. 이런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먼 나라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래도 그 평화 문제는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강원민주재단에서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하시고 또 기획을 하시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는 네. 그동안에 이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주로 한반도에 너무 국한이 되고, 네. 그다음 이제 세계 평화 운동 하시는 분들은 또 국내 세계 문제에 평화. 소홀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 국내 문제와 이 해외 문제를 같이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우리 사회 이제 지금 휴전 협정이 이제 종전 선언으로 넘어가자. 네. 이런 운동들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남북 간의 합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세계인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평화 운동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하고의 공감 속에서 해야만이 한반도의 평화도 얻고 또 역시 다른 나라의 평화 운동을 지원해야 한반도에 대한 이 세계인들의 공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취지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
그냥 한반도의 어떤 문제라고 해서 한반도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네, 세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듯이 또 우리의 문제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행사를 또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강원 민주재단은 어떤 곳인지 갑자기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1960년대부터 네. 1990년까지 강원도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네. 춘천, 원주, 강릉, 태백, 네. 속초 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강원도의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도 정리하고 기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의 정신을 확산시키자 네.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모였죠. 3년 전에 모였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원들의 참여도 적극적이고 또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건강하게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조금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하려면 너무 많은데요. 많고, 네, 좀 주요 기본적으로 이 민주화 운동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해마다 한 30명씩의 이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영상 인터뷰, 네, 그걸 영상 이제 기록으로 인터뷰.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60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중심으로 해서도 1년에 10건씩 해갖고서 이제 올해까지 20건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사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 민주화 운동 기념 날이 있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네, 네. 6월 항쟁이라든가 네. 그럴 때 이제 기념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 이거를 위한 이제 시민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시민교육을 위한 양성자 네.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진행됐던 국가폭력 사례, 네. 예를 들면 이제 80년 5.18 당시에 춘천 보안사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 네. 그 다음에 이 80년도에 또 사복에서 일어났던 이 광부들에 대한 이 국가에 의한 폭력, 네. 그리고 이제 동해안 지역에서 이 광범위하게 작용되었던 이제 납북 귀환 어부들을 이제 간첩 조작하고 뭐 이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함을 해결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피해를 갖다가 구제받게 만드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했지만 작년에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일어났을 네, 때 또 네. 저희들이 이제 모금해 갖고 네. 지원도 하고 초청해서 강연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적인 평화 운동 이런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고요. 아까 지금 잠깐 말씀 못 드렸지만 이 모레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반전 리본을 만들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를 예, 만들어 가지고 모레 가두 캠페인을 하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이 한국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하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던 미얀마 네. 국민들하고 네. 우리하고 공동으로 그래서 이제 작지만 지역에서 이 좀 국제적인 평화 연대를 하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전 리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 이제 리본이 제가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이 원래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자원봉사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다 바느질하고 재봉질 해가지고 리본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이 시민들한테 배포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금 활동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는 이제 정부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국내에 있는 우크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난민으로 있는 우크라인들을 갖다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본 이렇게 모양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예. 이렇게 노란색에 이제 검은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예, 모양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세월호 리본 아시죠? 네, 그 모양인데 네. 이 원래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제 이 밑에는 노란색이고 위에는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밀밭과 이제 푸른 하늘 나타내는 건데 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푸른 하늘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리본을 이렇게 또 제작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뭐 민주화 운동 네. 이야기가 나와서 좀 그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화 운동하면 이 강원도를 바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그렇죠. 광주나 다른 지역들의 이야기들이 더 먼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좀 강원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민주화 운동도 사실은 이제 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고 물론 그렇죠. 이제 이 서울이나 이제 그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만 네. 역사도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그 민주화 운동사 역시도 네. 이 중앙 중심으로 이렇게 좀 편제돼 있다 보니까 네. 이 강원도에서도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조명됐지 못한 많이 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70년대에는 원주가 네.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어요. 네. 그 누구야 그 지학순 주교님하고 무의당 선생이 중심이 돼갖고 생명운동과 반부패 운동해갖고 이제 그걸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79년도 말에 그 유신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네. 부마 항쟁이 10월 16일, 17일 그때 부산대시에서 촉발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학생 운동이 다 그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79년도 하반기에 전국 최초의 학내 시위가 강원대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9월 3일 강원대학교, 네. 9월 4일 대구 계명대학교, 9월 5일 서울대학교, 8일 날 연대 뭐 이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네. 부산에서 10월 16일, 17일 하면서 이게 부마 항쟁이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시작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유신 체제 부마 항쟁을 일으킨 데서 이 어떻게 방아쇠를 그쵸. 했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네. 또 5.18 당시에도 이 강원도에서도 엄청난 그 계엄 해제와 전두환을 갖다 퇴진하라는 이제 시위가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이제 기무사죠 보안대 지하실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되고 네. 광주에만 있었던 걸로 알지만 네. 사실은 이 전국 어디에 못지않게 그 강원도가 열심히 투쟁을 했고 또 탄압도 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82년도에는 미국이 이제 그 광주 시민들 학살하는데 방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비판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로 학내에서 성조기 그 소각 사건도 강원대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조건이지만 치열하게 그리고 또 이 분명하게 이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강원도라서 우리가 좀 특별히 책임을 좀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민주화 운동이 불의한 정권에 대한 투쟁도 있지만 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조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분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안보로부터 피해를 받으면서도 이 보상을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적 형태에서의 그 불균형한 그 비민주적인 그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천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가 어떤 이 지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대우를 받는 이런 운동도 민주화 운동의 한 범주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에 있어서의 민주화 운동 특히 이제 자치 분권 균형 지역 균형 발전 네. 이런 측면에서 그 민주화 운동의 역할이나 이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5.18 민주화 운동도 이제 기념일이 한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올해도 굉장히 또 바쁘게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그렇죠.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42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네. 그냥 이제 그 과거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시점에서 그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네. 그건 결국은 이제 공동체 정신입니다. 네.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을 겪고 이랬던 그런 공동체 정신이 오늘에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이 5.18 청소년 골든벨 네.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18 당시의 사진뿐만 아니라 미얀마 그 사진,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까지 해갖고 네.
어떤 이제 1년의 5.18 민주화 운동과 미얀마의 그 반독재 투쟁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국민들의 저항 네. 이런 거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게 그런 사진전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뭐 골든벨도 하고 있는데 우리 네.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좀 먼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별로 관심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청소년들과 젊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행사들도 또 많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니까 네. 이 민주주의가 이제 공기 같은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금방 후퇴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도 지금 이게 대단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완전히 억압된 구조에서 주입식 교육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가.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느끼게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민주시민 교육 요거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걸 하기 위한 이 지도자 교육 네.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강원민주재단의 계획이 또 궁금해집니다. 뭐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그 민주주의하고 우리의 삶하고 그 별반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환경이 밥 먹여주냐, 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저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게 민주주의는 밥이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생산력을 결과적으로 높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배도 공정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런 민주주의가 만약에 없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들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가 사는 데서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민주주의는 밥이다. 그게 됐을 때 나라가 해외의 선진국들 우리가 봤을 때 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독재가 심한 나라일수록 최빈국 아니에요. 그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주의가 발전될수록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게 밥이고 경제다.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신적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네. 또 그리고 또 혹시 계획된 뭐 어떤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신가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년에 우리가 이 나라가 강원도에서 자행되었던 이제 국가에 의한 이 폭력 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얀마하고 우크라이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한일 관계도 한국의 국민들하고 일본의 국민들하고 연대를 해갖고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었을 때 그 정부들도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연대 운동 이런 것들도 좀 그걸 할 거고요. 아직 이제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심각하게 닥치고 있는 기후 위기. 네. 기후 위기 이것도 문제. 이제 그 민주주의의 문제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 인류의 생존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그 성별 젠더 간의 이제 갈등이 많이 네, 됐잖아요. 있었죠. 그렇지만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젠더 문제들도 보다 좀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좀 확산시키는 해결하는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민주화, 뭐 민주 교육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할 게 준비하고 많아요. 계시네요. 네. 꼭 모든 것들을 예. 꼭 다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최윤 이사장님께서 우리 추천해 주시는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 텐데 오늘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그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 밥 딜런이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네, 노벨. 네. 예, 이 노래 가사 가지고 이제 받은 건데 네. 여기에 그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포탄이 터져야 이 평화가 오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이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절절하게 한 건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평화를 갈구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밥 딜런의 이 노래를 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 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우리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